우리가 3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백프로퍼게이션은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다.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서 전달하는 것이 계산의 효율상 반복 연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물론 앞에서 뒤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계속 쓸데없는 반복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불필요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워드도 할 수 있고 백워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포워드가 편하다고 포워드 한다 그러면 바보란 얘기죠. 쓸데없는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백워드가 표준적인 방법이다 라는 얘기고, 이거를 좀 이제 포멀라이즈 한 방법론이 이제 모든 딥러닝 연산은 덧셈 그 다음에 곱셈으로 분해할 수 있다 라는 철학에서 덧셈 곱셈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우리가 원리를 배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된 게 뭐 커먼 소스도 있고 뭐 넌리니어 펑션도 있는데 그건 좀 마이너한 거고, 사실 덧셈 곱셈이 전부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뭐 이건 여담이지만 국내에 뭐 1조 원 가치 되는 이런 AI 반도체 회사들이 지난번에 몇 개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AI 반도체 회사들은 약간 그 영어로 윈프라 그래야 되나요? 네. 약간 쫄아서 엔비디아랑 대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드는 칩은 추론용 반도체를 만든다는 얘기죠. 학습용 반도체를 만들어야만 엔비디아랑 한번 대적을 해볼 수 있는데 애초에 대적할 생각조차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뭐 엔비디아랑 한번 대적해볼 만한 반도체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이 네 가지 원리가 사실은 1조 원 뭐 이상의 10조 원의 가치를 갖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죠. 그냥 덧셈 곱셈이지만 어마어마한 원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의미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과목은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다양한 이론과 기법도 배우지만 확실하게 떼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가 이런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할 때 관심을 갖고 들으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약간 방향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실제 네트워크에 뭐 이렇게 적용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여기까지 다 한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걸 수도 코드라 그러는데 약간 파이썬이나 C 형태로 실제 딥러닝 트레이닝이 어떻게 일어나나. 사실 인퍼런스는 너무 간단하니까 사실 이 과목에서 거의 다룰 일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99% 트레이닝에 관심을 갖고, 예외는 우리가 이제 NLP에 가면은 인퍼런스 쪽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트레이닝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그쪽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룹으로 돌아가고요. 우리가 미니 배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2장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n등분해서 미니 배치로 자르는, 그래서 미니 배치 단위로 이제 룹을 돌리고 전체가 하나의 이터레이션,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가 한 번 다 쓰이는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연산하는 구간을 에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로 미니 배치 단위로 쪼개서 미니 배치 단위로 룹을 돌리고, 그 안에 미니 배치 안에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샘플이 1000개가 있다. 그럼 각 1000개별로 포워드 패스 돌리고 백워드 패스 돌리는데, 포워드 패스는 뭐 이런 리니어 모델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거고, 백워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이런 그레디언트를 뒷단부터 차근차근 마지막 레이어부터 첫 번째 레이어까지 계속
역방향으로 전사시킨다. 그래서 영어로 backpropag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파라메타는 생각해보면 weight W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텀 B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세타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계산 방법을 다 언급을 했고, 이거는 덧셈 곱셈의 그레이디언트 전달 방법으로부터 다 유도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덧셈 곱셈의 그레이디언트 전달 방법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복잡한 뭐 연산이 나오더라도, 알고리즘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무엇이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손으로 백프로포게이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하나의 요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에 대한 요약으로 그 내용을 마치고 후반부는 살짝 다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딥러닝 기초라고 부르는데 이 과목을 왜 딥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네트워크를 한 레이어에 노드들을 많이 집어넣는 걸 와이드 네트워크라고 하고, 레이어당 노드 수는 일정하게 두면서 레이어를 여러 개 쌓는 걸 딥 네트워크라고 한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사람의 키가 뎁스라고 보고 레이어 개수, 그 다음에 사람의 허리 둘레가 위스라고 그러면 레이어당 노드의 개수라고 쓴다 그러면 체중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체중이 예를 들어 100kg인데 키가 2m인 사람하고 키가 뭐 예를 들어 150cm인 사람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할 건가? 체중 입장에서 똑같죠. 그래서 체중이라는 건 파라메타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메타 개수는 똑같지만 네트워크가 레이어가 작고 와이드한 그런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레이어가 많고 좀 내로우한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두 가지 시각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론적입니다. 약간 이론적이면서 약간 뒷부분은 직관적인데, 일단 이론, 아주 기본적인 이론부터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모든 폰 노이만 아키텍처로 대표되는 현대적인 모든 컴퓨터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패드나 스마트폰이나 모조리 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입니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CPU 구조가 있고, 거기에 ALU라는, 여러분들이 논리 설계에서 다 배웠을 것 같은데, 구조가 있고, 거기서 하는 연산이 결국은 덧셈 뺄셈, 그 다음에 로직 연산, 그게 전부입니다. 모든 디지털 컴퓨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덧셈 뺄 곱셈은 얘기를 했는데 로직 연산은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덧셈 곱셈은 이미 뭐 당연하게 여기서 핸들링 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 로직 연산도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AND 오퍼레이션, OR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바이너리 정보가 들어왔을 때 둘 다 1일 때 1이 되는 경우, 뭐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1이 되는 경우, 심지어 좀 복잡한 것들 있죠. 익스클루시브 OR라고. 익스클루시브 OR가 뭐죠?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학생? 그렇죠? 둘이 다르면 1이고 같으면 0인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다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이 가능한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표현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연산 알고리즘들을
뉴럴 네트워크로 다 구현이 가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질문이죠.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걸 이론적으로 표현하는 분석한 논문들은 뭐 여기선 굳이 시간이 없어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런 어떤 컴퓨터로 연산 가능한지 안 한지를 체크하는 그런 방법론을 보통 이제 튜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튜링 머신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모든 연산이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은 아니지만 꽤 오래전에 나온 논문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당연히 튜링 머신이다. 즉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이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인 아주 기본적인 로직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따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개의 인풋이 들어오고 위에서 아래로 연산이 진행됩니다. 바이너리 인풋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는 바이어스 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걸로 보면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인풋이 들어오고 웨이트 갖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텀이 있고 아웃풋이 나가는 리니어 오퍼레이션 플러스 형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인풋 2디멘셔널 바이너리 벡터고, 요거는 이 그림상으로는 다이고널 한 그런 양이 되겠죠. 대각선만 있는 첫 번째 소수는 요거고, 두 번째 소수는 요거. 다이고널이 1, 1, 1. 그리고 요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상수가 있는데, 요게 요 숫자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그걸 렐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보다 크면, 아니 0보다 크면 1이고 아니면 0이고. 자,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숫자가 B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엔드 오퍼레이션을 구현하려면 바이어스를 그냥 1보다 큰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들 아무거나, 마이너스 2도 괜찮고 1.5도 괜찮고 마이너스 3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아닌가? 1.5 해야 되네요. 네.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아무나 숫자. 그러니까 1.6도 되고 1.7도 되고 약간 자유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면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인풋이 둘 다 1이어야만 2가 되죠. 근데 요 숫자를 넘어서야만 아웃풋이 1이 되게 하려면은 요게 일종의 스레솔드 문턱감 역할을 합니다. 즉 둘 다 1일 때만 이거 이상을 넘어서기 때문에 엔드 오퍼레이션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5보다 작아지니까 엔드 오퍼레이션이 안 되죠. 0이 나가죠. 둘 다 0이도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엔드 오퍼레이션은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간단한 싱글 레이어, 싱글 뉴런 네트워크로. 오 오퍼레이션도 마찬가지죠. 바이어스만 살짝 조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1보다 작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되죠. 0.5도 좋고 0.6도 좋고 0.7도 좋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1이 되면 아웃풋이 1이 되게 하니까 이게 오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그래서 엔드오어는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즉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이 어떻게 보면 구현이 될 수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죠. 이걸 가지고 좀 복잡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아웃풋 디멘전이, 요 y 디멘전이 그냥 1인 경우, 그러면 요 행렬은 2x1 행렬이죠. 그냥 칼럼 벡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요놈은 x1 x2라고 그러고 요놈은 2x1이니까 w1 w2 아니죠, 반대로 자, 풀어 치면,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게 이런 싱글 뉴런 네트워크니까 아웃풋 디멘전 y가 스칼라기 때문에 y가 원 디멘전인 경우만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w1 x1 w2 x2 플러스 b 이도 스칼라고 y는 이거다. 자, 그러면 이 네. 자, 만약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쓰니까 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바뀌죠. 0보다 작으면 0고 0이 크면 1이고 그러니까 0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y가 0이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에 해당될까요? x1, x2가 뭐 예를 들어 x축, y축에 해당하는 차트 값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까만 티 앞에 네? 직선의 식이죠. 그쵸?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 즉 분할을 하는 경계선에 해당되는 어떤 값이 되고 그때 직선의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1차 직선의 일반식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식 배웠었죠, 여러분들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게 직선의 일반식이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고 또 뭐 마이너스 b분의 c가 절편이고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a가 w1이고 b가 w2고 c가 b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확하게 직선의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직선의 식하고 벡터 이런 것들은 다 배웠나요? 여기 학생, 하얀 티 고등학교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벡터하고 이제 이런 직선의 식하고 관계를 딱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기하적인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이 W1, W2가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직선의 수직을 향하는 법선 벡터에 해당됩니다. 이거 배운 사람 있나요? 배웠나요? 그런 거? 몇 학년 때 배우나요? 어느 과정에서 배우나요? 그 뒤에 학생 이거 언제 배우나요? 이런 거? 하다 배우면 배우나요? 저 법선 벡터에 그러니까 직선이 딱 그려지면 왜 고등학교 수학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선이 있고 법선 벡터가 있으면 W라는 벡터가 있으면 들어오는 점 x1, x2가 법선 벡터 방향에 있으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좌변의 식이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법선 벡터의 반대 방향에 x1, x2가 있으면은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게 0이 되는 x들은 다 이 직선상에 있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게 직선의 식을 이루니까. 자, 그래서 x라는 벡터가 직선에 있으면 다 제로가 되지만 법선 벡터 방향에 있으면은 양수가 되고 법선 벡터 반대 방향에 있으면 음수가 된다. 렐루 감점에서 보면 렐루의 액티베이션 값이 양수가 되는 쪽의 인풋들은 다 법선 벡터 쪽에 존재하는 인풋들이다 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너무 장하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말하려는 포인트는 뭐냐? 렐루가 1이냐 0이냐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아웃풋을 결정해 주는 거고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경계점이 그러니까 렐루 값이 딱 정확하게 제로가 될 때 직선이죠. 그리고 직선에 인풋이 존재할 때만 딱 제로가 됩니다. 그 말은 아웃풋이 변화가 되려면 이 직선에 있는 값들을 경계로 아웃풋이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무슨 얘기냐면 인풋이 직선상에 있으면 뭔지 모르겠고 직선의 왼쪽에 있으면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고 직선의 오른쪽 또는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법선 벡터의 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자,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 하나의 싱글 뉴런을 가진 네트워크는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표현한다 라는 아주 재미난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고등학교 수학만 가지고 그렇죠? 딥러닝은 그냥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다 그런 얘기죠. 직선, 즉, 뭐, 렐루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있지만, 직선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풋 벡터가 이쪽에 있으면,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제로. 오른쪽에 있으면,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이 두 종류의 인풋을 구별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즉 리니어 모델이 쉽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약간 보는 시각을 틀어서 이런 지난번 1장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딥러닝이 사실은 거의 99% 리니어한 모델이라고 했죠. 액티베이션 모델 빼놓으면 이 식만 봐도 뻔히 그게 보입니다. 대부분 리니어 모델이고 그냥 마지막에 살짝 넌리니어한 거 잠깐 쓰고 맙니다. 99.9%는 리니어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그 리니어 오퍼레이션들 관점에서 보면 직선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들어진다. 근데 만약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인풋이 3디멘전이다. 2개가 아니고 3개다. 그러면 이제 직선의 개념이 좀 확장돼야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벡터하고 기하를 결합하게 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직선이 아니고 평면이 되는 거예요. 3차원이 때 평면이 되고 4차원이 되면 평면 비슷한 건데 비주얼라이즈가 안 되죠. 그런 거를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즉 일반화 시키면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모든 딥러닝 네트워크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하이퍼플레인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좀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력 입장에서 모든 딥러닝은 결국 지금 말한 거에 의해서 하이퍼플레인 디시전 바운더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하이퍼플레인만 가지고 모든 가능한 무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과연 풀 수 있겠느냐? 역으로 질문할 수 있다. 표현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에 주어진 문제를 이런 하이퍼플레인으로 약간 표현 또는 근사시킬 수 있겠느냐. 임의의 정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아까 AND하고 OR 오퍼레이션은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AND인 경우는 이런 거죠. 둘 다 1, 1일 때. 그쵸? 인풋 1, 여기도 1, 1일 때 요 점하고 나머지 세 점만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ND 오퍼레이션을 이 디시전 바운더리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을 구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O 오퍼레이션은 같은 논리로 여기 대변쪽 각색 연산 복잡한 계산 안 하고도 직관적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게 금방 나올 텐데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 밑에 있어야 될까요? 네? 말로 요렇게인가요? 예. 디시전 바운더리가 요렇게 있으면 오어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AND하고 OR 오퍼레이션,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기하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하학적으로 AND 오퍼레이션을 디시전 바운더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AND OR는 했는데 exclusive OR는 안 했죠. exclusive OR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00, 1100인데 하나만 1인 경우만 1이 되게 아웃풋이 1이 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1이 되게 하고 요거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모자 쓴 학생한테 질문할 텐데 이 디시전 바운더리 직선 하나 가지고 요 두 점하고 이 두 점을 그룹 지어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할게요. 지금 네, 답을 어떻게 될까요? 네? 왜 못할 것 같습니까? 뒤에 학생? 이유는? 그렇죠? 그냥 뭐 답이 간단해 보이지만 그게 다릅니다. 하나의 직선으로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하고 이 그룹을 구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직선을 긋더라도 한 놈이 다른 쪽에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디시전 바운더리가. 그러면 이거 되게 안 좋은 뉴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뉴럴 네트워크는 그러면 익스클루시브와는 표현 못하니까 표현력이 떨어져서 이거는 튜링 머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을 가지고 한 레이어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투 레이어 네트워크를 쓰면 이렇게 하고 여기에 노드 하나 더 붙이고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더 붙인다라고 쳤을 때 이쪽은 이런 디시저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써서 두 개의 엔드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 가운데 있는 대각선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만 피해가는 방법은 싱글 레이어가 아니고 투 레이어로 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싱글 레이어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투 레이어는 가야 어느 정도 표현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질문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레이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싱글 레이어, 투 레이어로 가니까 안 되던 게 풀렸으니까 그러면 몇 레이어까지 쓰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레이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이슈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약간 일반적인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가장 그냥 일반화시킨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임의의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임의의 펑션이라고 보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로지컬 펑션도 그냥 다변수 함수일 뿐이니까. 근데 유일한 제한 조건이 인풋도 바이너리고 아웃풋도 바이너리.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자들은 이제 인풋 독립 변수의 개수. 아주 변수가 하나인 거. 그러니까 인풋이 그냥 원디멘전 노드가 하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인풋이 2면 방금 전에 그림과 같이 이런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 인풋은 사실 재미없고 이거는 그냥 편의상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가 우리가 다뤄왔던 거죠. 인풋이 디멘전이 3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냐? 인풋의 독립변수, 바이너리인 독립변수의 개수가 예를 들어 3개일 때 가능한 모든 로지컬 오퍼레이션, 아니 임의의 함수, 바이너리 값을 갖는 가능한 모든 함수의 값은 몇 개인가 생각을 해보면 딱 요만큼입니다. 중복순열의 중복순열이 되겠습니다. 왜 중복순열의 중복순열인지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의 연승이 되니까 그냥 싱글 베리어블 딱 하나만 있을 때는 0 하나,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아니면 1이죠. 그냥 축 하나만 있는 거니까 싱글 베리어블 땐. 그러면 이 두 점에 배치될 수 있는 0, 1의 컨비네이션은 4가지 있을 수밖에 없죠. 0, 0이거나 0, 1이거나 1, 0이거나 1, 2. 그래서 함수가 4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변수가 2개 있는 경우는 사각형이 그려지죠. 아까 전 페이지처럼. 그럼 4점이 있고 거기에 0이라고 1을 배치할 수 있는 포지션이 4개가 있죠. 그 4개의 0, 1을 중복순열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2의 다수 16개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변수가 3개가 있으면 이런 직육면체가 되고 총 8개의 포지션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8승의 만큼의 2의 3승 8개가 2의 8승이니까 256개가 가능한 함수가 나온다. 근데 이 함수 개수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로지컬 오퍼레이션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워든 엔드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력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가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가 모든 연산을 가능케 하는 유니버설한 컴퓨테이션 머신이 된다. 즉 튜링 머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익스클루시브와는 하나의 싱글 레이어로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두 가지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거 익스클루시브와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1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00이 배치돼야 되죠. 원래는 익스클루시브가 그걸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1100. 근데 어쨌든 디시전 바운더리 입장에서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함수 16개 중에 2개는 1차 직선으로 구분이 못 되기 때문에 그 2개를 빼준 나머지 함수 14개만 직선 디시전 바운더리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선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분 가능한, 즉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한 함수들의 개수를 이 두 번째 칼럼에 거죠. 이거는 이제 n이 커지면 손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컴퓨터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는데 심심한 사람들은 n이 4부터는 계산하기 어려집니다. 머릿속으로.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더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직선 또는 이런 평면으로 구분이 안 되는 비율,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인터넷 디멘전이 커질수록 6만 대도 거의 0%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구분이 안 되는 것들, 익스클루시브와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아진다. 거의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이 디멘전으로 가면. 그러니까 점점점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일단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몇 개 레이어가 과연 적당한가 또는 필요한가 어떤 의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자, 이게 2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 3개의 뉴런이 있고 마지막 레이어는 그냥 하나의 뉴런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거는 3개에 대한 엔드 오퍼레이션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은 하나의 싱글 뉴런은 직선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낸다 그랬죠. 인풋이 2개일 때는. 그렇죠? 뭐 인풋이 3개면 이제 평면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낼 거고. 자, H1은 요런 모양. 근데 법선 벡터가 밑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쪽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2는 이 왼쪽 방향, H3는 이 직선이고 오른쪽 방향. 네, 마지막에 H1, H2, H3를 엔드 오퍼레이션을 해버리면 그 3개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이런 정확하게 이 3개 디시전 바운더리로 이루어지는 트라이앵글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현력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인풋 벡터가 2디멘저널한 스페이스에서 들어올 때 이 2개 임의의 삼각형 형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없습니다. 모양이 찌그러져 있든. 근데 삼각형 안에 있는 놈은 1이고 밖에 있는 놈은 다 제로다라는 이런 종류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2레이어가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표현력으로
임의의 삼각형은 무조건 클래시피케이션, 삼각형 모양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트레이어면 무조건 해결이 가능하다. 근데 이 개념을 좀 확장해 보면 같은 개념으로 여기에 노드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여기 하얀 기압 두 번째. 네, 여기. 네. 노드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도형이. 예? 그러니까 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모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가 더 들어가면 임의의 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찌그러진 사각형, 직사각형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하얀 티학생 다섯 번째 들어가면 어떤 도형을 표현할까요? 그렇죠? 오각형, 6개 들어가면 육각형, 뭐 100개 들어가면 백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레이어는 안 늘리고 있습니다. 옆으로만 늘리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옆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2레이어 네트워크의 첫 번째 레이어의 노드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아주 복잡한 다각형을 표현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임의의 뭐 백각형하고 뭐 n개를 썼을 때는 n각형이 되는데 n을 거의 무한대로 보내면 원도 표현 거의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임의의 곡선 비슷한 놈도 거의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보면 이게 간단한 구조 같은데 굉장히 파워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레이어 네트워크가. 자, 근데 요놈의 한계는 뭐냐? 한계는 뭐냐면 임의의 다각형 하나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한계입니다. 그리고 약간 콤백스한 그런 리전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콤백스한 도형을 갖는 그런 것만 가능하다. 그리고 도형이 하나만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아주 복잡한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뭐 임의의 도형 2개가 분리되어 있고 동그라미 2개 있고 그 안에는 1이고 밖엔 다 0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표현하려면 가능한가? 생각해보면 요 구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임의의 두 도형은 요 구조로도 되네요. 여기에 노드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를 패러럴하게 여기다 집어넣고 노드 하나 집어넣고 아닌데 또 하나 레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은 싱글 뉴런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구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드를 하나 패러럴하게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쪽은 원래 있었던 삼각형 그대로 하고 이쪽은 조그만 삼각형의 바깥쪽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로 하고 엔드 오퍼레이션을 집어넣어버리면 이런 이상한 도형도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 2개가 분리되어 있으면 2개의 도형도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러럴한 거를 하나 더 넣으면 3개의 도형도 표현이 가능해지고 임의의 m개가 넣으면 n개 도형도 표현이 가능해지고 그것들의 교집합, 뭐 여집합, 합집합 모조리 다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1레이어, 2레이어, 3레이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임의의 모양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그러니까 집합 관점에서 임의 모양의 기하적인 모양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3레이어로 다 표현이 가능해진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좀 중간중간에 논리적인 스킵이 있었지만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3레이어로 충분히 가능한지.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인풋이 요거는 n은 여기서 이제 레이어이겠습니다. 레이어 개수가 하나만 있으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 이제 인풋 디멘전에 따라서 이게 뭐 직선도 될 수 있고 평면도 될 수 있고 하이플레인도 될 수 있다 그랬죠.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는 그 하이퍼플레인
직선이나 평면만 표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레이어를 하나 더 쌓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깥으로 볼록한 그런 임의의 다각형, 심지어 원형까지도 설정이 가능하다. 근데 딱 한 개만 표현 가능하다. 여러 개를 표현하고 그 여러 개의 교집합, 뭐 여집합을 다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걸로 표현 불가능한 클래시피케이션 세트가 없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따라서 레이어 3개면 모조리 다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질문은 그럼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하나 레이어 네 번째 걸 그러니까 이 밑에다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이 부분 더 추가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표현력 입장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들었던 상식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학생 어떤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는 건지 그냥 지금 말한 걸로 반복만 하면 됩니다. 여기야, 앞에. 네? 다시 크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말은 맞는데, 그 뒤에 학생. 어떤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많이 쌓을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3레이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이 과목의 이름하고도 뭔가 모순이 되는 그런 이상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죠. 자, 사실은 이 이상한 결론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3레이어면 사실은 모든 가능한 태스크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역설적이죠. 딥 네트워크가 아니고 샬로 네트워크로도 모조리 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근데 왜 딥 네트워크로 가야 되느냐? 라는 거는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이고, 프랙티컬한 관점에서는 다른 시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3레이어면 충분하다. 자, 이거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는 괜히 쓸데없이 3레이어 이상 쌓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아주 심플한 문제는 심지어 2레이어, 3레이어면 충분하다니. 약간 뭐 이런 거죠. 그냥 뭐 집안에 그 먼지 떨어진 걸 청소하는데 포클레인 들고 와서 집안을 청소하려는 거나 마찬가지 인드롤 네트워크를 쓰려는 거나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춰서 네트워크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그런 현명한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레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딥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바로 전반부에 배웠던 백프로퍼게이션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3레이어면 충분은 하지만 같은 노드의 개수로 이 윗수를 줄이고 뎁스를 늘리면 노드의 개수는 똑같죠. 이렇게 됐을 때 이 학습하는 속도가 딥하게 가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게 실험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걸 또 이론적으로도 분석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력과 학습 속도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표현력은 그냥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무한대 시간이 걸리든 표현이 가능하냐, 아느냐, 그것만 보는 거고, 굉장히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거죠. 그 결론이고, 그런 경우는 3레이어는 충분하다는 얘기고.
근데 학습 속도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용적인 관점이다. 주어진 어떤 GPU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을 끝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학습이 100년이 걸리면 안 되겠죠. 학습을 뭐 예를 들면 길어도 한 1, 2주일 만에 끝낼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파라메타의 개수, 뉴런의 개수로 할 때 딥하게 쌓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하다. 이론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실험적으로도 돌려봤더니 좀 이따가 컵을 잠깐 보이겠지만은 학습 속도는 훨씬 딥하게 쌓는 게 유리하다. 즉 편역하고는 상관없는 이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1, 2장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빨리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왜 이런 결정들을 했는가, 어떤 구조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딥하게 쌓는 게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뭐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들이라 뭐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고 결론만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렐로 같은 펑션을 쓸 때 아까 우리가 표현력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클래시피케이션 리전, 즉 이런 집합들 1이 되는 이런 그레이 에리어들이죠. 이게 임의의 모양의 도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가능성 입장에서 표현력이죠. 저게 결국은 표현이 되는다라는 얘기는 몇 개의 직선 또는 하이퍼플레인으로 저 도형이 근사시켜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뭐 가장 단순한 예가 원형이죠. 원형은 사실 무한개의 직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한 10,000개만 직선으로 이렇게 둘러싸도 거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근사시키는 관점에서. 즉 디시전 바운더리가 많이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표현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디시전 바운더리 개수가 여기 나와 있고 라지오는 이제 이 오더라고 하는데 이것에 비례하는 어떤 변수다. 이 앞에 상수가 붙어 있고 상수는 정확하게 무슨 숫자인지 모르지만 이런 팩터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요 L입니다. 요게 뎁스 레이어를 몇 개를 쌓느냐. L의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표현력, 즉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반면에 저 와이드한 네트워크는 방금 전에 알았던 거는 그냥 직선으로 늘어나는데 얘는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같은 개수의 뉴런을 썼을 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실제로 학습에 적용했을 때 학습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맥스아웃이라는 렐루보다 더 좋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두 개의 x1, x2가 있을 때 둘 중에 큰 놈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어떤 넌리니어 펑션. 그러니까 렐루를 약간 일반화시킨 거라고 보겠죠. 자, 그런 걸 썼을 때 역시 이 L이 뎁스가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걸 수가 있죠. 그래서 뎁스에 대해서 표현력이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 여기서 표현력이라는 거는 디시전 바운더리 개수입니다. 증가한다는 거는 훨씬 더 작은 개수의 뉴런만 가지고 임의의 모양의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임의의 모양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약간 이론적인 관점이고 요거를 약간 직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가?
디시전 바운더리 표현 가능성이. 기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이 우리가 보통 렐로를 많이 쓰지만 그거랑 비슷한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 절대값 함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모양, 역삼각형 모양의. 렐로랑 비슷한 거는, 렐로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약간 렐로보다는 이게 좀 기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쓰는데, 전체적인 비헤이비어라고 트렌드는 비슷하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과학 상식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이런 뭐 과학 퀴즈 이런 데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A4 용지를 하나 딱 주어졌다. 근데 A4 용지가 두께가 예를 들어 1mm다. 그러면은 이걸 1000번 접었을 때 두께가 얼마큼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뒤에 학생? 네? 옆에 나왔어요? 옆에 학생? 이거 상식인데? 모르는 학생이 많네요. 네? 옆에 학생? 뒤에 학생? 자, 이런 퀴즈 들어본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예능 프로그램 가끔 나오는데. 그럼 여기 들어본 사람도 해보세요. 네? 네? 1000번 접으니까. 그렇죠. 두께 0. 아까 1mm라 그랬죠. 그러면 1mm가 10의 마이너스 3승메타고, 그 다음에 1000번 접으면 2의 1000승이 곱해집니다. 왜 1000승이 되는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그러면 2의 1000승이면 10에 한 300승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갤럭시의 크기보다 커지고, 아마 전 우주보다 더 커질 수도 있죠. 네. 쉽게 얘기하면 1000번 접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 우주의 크기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자,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런 모양의 대칭적인 절대값 함수로 렐로 대신에 썼으면, 렐로하고 거의 똑같죠. 그냥 음수 부분만 다르지. 그러면 이 절대값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인풋 아웃풋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같은 값일 때 인풋이 시메트릭하게 하나가 양수면 같은 절대값의 음수가 되는. 자, 근데 요 액티베이션 펑션도 렐로랑 거의 비슷한 비헤이비어를 보이기 때문에 요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앞에 일어나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랬죠. 딥러닝은 99%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 모든 이슈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니까 디시전 바운더리가 요 0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셋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이런 복잡한 모양의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있죠. 즉, 밑으로 0, 위로는 1인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일단 이 데이터셋의 뭔가 중심이 되는 대칭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첫 번째 레이어에서 딱 갈라주면 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똑같은 아웃풋 입장에서 비헤비어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 말은 마치 이게 아까 종이접 기형이에요. 요걸 중심으로 그냥 접어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첫 번째 레이어를 지나가면 이걸 접어버리는 거죠. 인풋 스페이스를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레이어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접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에서 요 최종적인 그린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슷하게 갈라주고 거기 또 한 번 접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복잡한 곡선을 접는 형태로 해서 인풋 데이터의 어떤 대칭성을 활용하면서 접어가면 아까 그냥 심플하게 다각형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대략 이렇다. 왜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느냐? 그거는 종이접기의 두께가 마치 엑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것과 조금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약간 이론적인 직관적인 얘기고 레이어수를 쭉 늘렸더니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 정확도가 점점점 이건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증가하더라 라는 얘기고 자 같은 파라메타 즉 뉴런의 개수를 가지고 뎁스가 다른 놈 CNN을 썼는데 3레이어인 놈 빨간 거는 11레이어인 놈 같은 파라메타일 때 뎁스가 큰 놈이 훨씬 더 테스트 또는 인퍼런스 액큐러시가 커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CNN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는 파라메타 훨씬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CNN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요. 백프로파게이션 얘기했고 왜 딥한 게 좋은가? 사실은 3레이어면 표현력 입장에서 다 똑같은데 딥한 게 좋은 이유는 트레이닝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이제 4장은 뭘 다룰 거냐면 아까 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뭐 비슷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냥 그 자체가 되게 허접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거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그러면 너무 단순한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이걸 그 틀 안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를 따져보자는 얘기죠. 이런 서브 토픽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살짝 개선하는 방법들. 근데 이 말이 암시하듯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체가 별로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죠. 상당히 그냥 직관적이고 휴리스틱한 알고리즘.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직관적이고 더 휴리스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론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 라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4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휴리스틱한 토픽을 다루는 것이다. 우리가 2, 3장에서는 좀 상당히 엄밀하게 다뤘지만 4장부터는 조금 이제 직관적인 휴리스틱하게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4가지나 5가지 정도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이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태생 아이디어 모티베이션 관점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토픽입니다. 별로 이론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는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간 재조명을 해서 저런 알고리즘들이 어떤 철학에서 만들어졌는가라는 그런 뭐랄까요? 알고리즘의 모티베이션 관점에서 한번 재조명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약간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이 어떤 식으로 탄생이 됐는가를 한번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더니 두 가지 종류의 철학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철학은 약간 물리학적인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방법. 물리학 쪽에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무슨 고전역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뭔가 갖다 쓸만한 게 없는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의외로 성능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단순한 방법인데 약간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관점. 무슨 얘기냐면 어떤 크기가 계속 커지면, 그레디언트 크기가 커지면 그 크기를 자꾸 제한시켜주는 그런 철학. 이거를 히스토리 베이스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제가 부르는데, 그래서 피직스 베이스 관점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현재도 많이 쓰입니다. 모멘텀이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베이스 알고리즘에서 또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에더그래드, RMS 프랍, 에이다 델타 이런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럼 제일 뭘 많이 쓰느냐, 이 두 개를 섞어 씁니다. 모멘텀 방법하고 여기에 있는 에다그레드라는 방법을 두 개를 합쳐서 아담이라고, ADAM, 에다그레드의 에이다에다가 모멘텀의 M을 갖다 붙여서 이름을 아주 기발하게 짓죠. 네. 아담이라고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별 얘기 없으면 대부분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들이 에담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에담 싫어서 그냥 가끔 모멘텀만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이론이 있는 분야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에서 잘 좌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또 취향으로 선택돼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어떤 식인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었죠. 기존 값에다가 우리가 이니셜 값에서 출발해서 그레이디언트 구하고, 직전 값에서 그레이디언트 구하고 그레이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람다만큼 스텝 사이즈